여러분 안녕하세요. 매트릭스로 보는 세상 홍지아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정치 상황에 미국과 중국이 개입하는데 그러한 상황들을 한번 매트릭스로 만들어 봤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시 광고가 있겠습니다. 총알달러 시대 돈의 흐름, 트레이드 워, 제가 쓴 책입니다. 훌륭한 책입니다. 많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바미 어싱 신발, 맨발 신발, 베어풋 슈즈, 훌륭한 신발입니다. 많이 신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끝. 자, 지금 한국의 정치가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런데 더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지금 중국이 한국의 정치와 사법 그리고 입법부에 얼만큼 개입해 있느냐라는 것이 지금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뭐 거기에 대한 어떤 추정할 수 있는 자료들이나 그러한 것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또 반면에 또 하나는 뭐냐면 미국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 영향력은 아직까지는 수동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연예인들이 미국에 갈 수 있는 비자를 거부할 수 있다라고 CIA에 신고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는 한국의 상황에 개입하거나 언급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나 중국이 한국을 무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죠. 뭐냐면 무기 체계나 반도체나 경제적인 그 영향력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은 한국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중국과 한국이 가까이 가기를 원하지 않고 한국이 미국과 자기네들을 멀어져서 더 미국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지는 않죠.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이 아직까지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떤 한 언급은 없었지만은 아마도 분명히 틀림없이 신경은 많이 쓰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매트릭스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우선 중국도 개입하고 미국도 개입했을 때 그러면 어때요? 우선 정치적인 상황은 한국이 미중 갈등의 중심에 놓이게 되죠. 그렇지 않아도 미국과 중국이 별로 사이가 안 좋은데 거기에다가 이 한국이 지금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 시끄러운 가중에 중심에는 또 뭐냐? 중국이 한국의 선거에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한국에 있는 중국인들이 한국의 정치 상황에 얼만큼 개입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미중 갈등, 정치적인 불안정이 중국 때문에, 한국에 있는 중국인들 때문에 더 심화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이 공식적으로 개입한다, 내지는 그러한 동향이 보인다 할 때는 이 한국 내의 상황이 친미와 친중을 해서 사회적 갈등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미국과 중국은 한국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죠. 양쪽 다 한국을 무시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간재나 반도체나 조선이나 자동차나 항공산업에서요. 그래서 한국이 이런 상황이 계속 가면서 미중 양쪽 다 경제적 압박을 줄 가능성이 있죠. 그럼 한국의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더 잘 안 되면, 생산도 잘 안 되면 양쪽 나라도 또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주변국들이 한국에 대한 외교적 접근을 강화하거나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죠. 다음으로는 미국은 개입해요. 하지만 중국이 개입을 안 했을 때, 그러면은 미국의 영향력이 더 강화되면서 한미 동맹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사람들은 일부 친중 성향을 가진 정치 세력과 미국의 우호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미국과 협력이 더 강화되는 겁니다. 물론 미국과 중국이 반목을 하고 중국이 한국의 정치 상황에 손을 뗐을 때 그러면은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도 악화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국제적인 반응, 일본 및 서방 국가들과의 협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없죠. 그렇다면 중국 주변의 국가, 친중국 국가의 관계는 어떠냐? 근데 아쉽게도 중국뿐이지 친중국 국가가 우리 주변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과 했을 때 일본이나 친서방 국가들이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은 친중국 국가가 없는 것은 또한 다행이죠. 왜냐면 우리가 외부의 영향을 덜 받으니까요. 그 다음에 미국은 개입하지 않는데 중국이 개입했을 때 그럼 한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한국의 외교 정책이 중국 중심으로 기울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좌파가 그러니까 민주당 중심으로 한 좌파의 정치 세력이 중국과 가까워질 가능성이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한국 내 반중 정서가 커지면서 정치적인 반발이나 시위 발생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한국과 중국은 한반도와 중국은 늘 어땠어요? 별로 좋지는 않았었어요. 그리고 단적으로 봐도 중국과 가장 가까운 북한도 중국과 지금 갈등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지만 서방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이 약화될 위험이 있죠. 그렇게 되면 또 하나의 약점은 뭐냐면 지금 중국의 경제가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가 더 기울어지는 것은 별로 썩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죠.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친서방 국가들, 미국 국가들이 한국에 대한 경계를 하면서 니네 우리하고 친해질 수가 있나? 니네 중국하고 친하잖아. 그런 압박이 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미국도 개입하지 않고 중국도 개입하지 않아. 그럼 어때요? 한국이 자주 우리끼리 막 얽히고 설키고 반목하고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끼리 해결할 수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자주적으로 외교와 독립적인 정책을 추진할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도 자주 외교를 지지하고 그래 우리 문제는 우리가 풀게 니네들 개입하지 마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국은 독립적인 경제 정책을 하면서 미국과 중국 양쪽으로부터도 영향을 덜 받으면서 다각적인 무역과 협력의 가능성을 열 수가 있죠.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중립 외교를 통해서 국제적인 신뢰를 높일 가능성이 있으면서 그리고 어떻게 돼요? 더 양쪽으로부터 지지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죠. 그렇다고 그 양쪽으로부터의 지지와 지원이 어떤 그 영향력이 아니라 친밀도, 친화력 이런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지금 한국의 그 정치 경제가 지금 굉장히 복잡할 때 특히 정치 상황에서 이런 양국의 개입이 어느 정도냐라는 것에 따라서 지금 양측이 신경전이 굉장히 아주 높아지고 있죠. 근데 지금 이미 중국의 개입이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으면서 미국의 개입이 좀 더 어떻게 보면은 노골화될 것 같습니다. 노골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이 노골적이든 암묵적이든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쪽만 또 우리 편을 드는 것도 좀 문제가 있긴 해요. 세계적으로도. 그래서 저는 우리 내부의 갈등과 글로벌한 갈등이 어떤 균형을 맞으면서 평화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발전적인 개입을 어느 나라든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그 현재의 국제적인 상황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좌우파와 미국과 중국이 우리나라 안에서 한반도에서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고 그러한 결말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트릭스로 보는 세상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